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편의 한국 드라마가 미국을 뒤흔들었는데요. 400년 동안 잊혀졌던 이름, 단 12척으로 역사를 바꾼 영웅의 전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서구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이제는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 베넷,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동아시아 해양전사 전시 큐레이터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전시 준비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마감은 다가오는데 영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죠. 그때 제 책상 한켠에 놓인 태블릿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클릭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눈에 들어온 제목,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한국 역사물이라.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자막과 함께 펼쳐지는 16세기 조선의 풍경,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 누구지? 이 사람은? 첫 장면부터 화면에 빨려들었습니다.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닌 깊은 인간적 고뇌와 함께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찬 사람. 명량 해전 장면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에 맞서다니. 이건 허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압도적인 열세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드라마를 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하는 장면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머릿속에서 이순신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야. 실제 역사잖아. 다음 날 난중일기 영문 번역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기록을 통해 만난 이순신은 드라마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이야기다. 난중일기 속 이순신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분노, 슬픔을 모두 느끼는 인간이었죠. 하지만 그 인간적인 면이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일기를 읽으며 가슴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시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병사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리더십. 이순신의 진짜 모습은 어떤 영웅 서사보다 강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이 알아야 해. 그날 밤 제 인생은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전시 큐레이터가 아닌 잊혀진 영웅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죠. 그날부터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직행했고 난중일기를 시작으로 조선왕조실록 번역본 명량, 해전 관련 논문까지 손에 닿는 모든 자료를 탐독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 얼룩이 늘어갔고 눈은 충혈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영국의 넬슨 제독은 서양에서 해전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넬슨보다 200년이나 앞서 더 혁신적인 전략을 구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순신이 개발한 거북선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신적인 전함이었습니다. 왜 서양에서는 아무도 이순신을 모르는 거지? 밤새 자료를 찾던 중 충격적인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이순신은 기록된 23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전쟁 역사상 이런 기록을 가진 사람은 전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률이 아니라 전략과 리더십의 예술이야. 책상에 쌓인 자료들을 바라보며 깊은 결심이 섰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학술 논문? 책?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래픽 노블, 그림과 글이 함께하는 시각적 이야기. 역사적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좋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야, 사명이야. 매일 밤 이순신의 전략, 리더십, 인간적인 면모를 어떻게 담아낼지 구상했습니다. 벽에는 포스트잇이 빼곡해졌고 노트북에는 아이디어가 넘쳐났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제가 왜 갑자기 한국 역사에 빠졌는지 의아해했지만 설명할수록 그들도 흥미를 보였습니다.
앤드류, 내가 말하는 이순신이라는 사람. 정말 그런 인물이 있었다고. 상상 속 영웅이 아니라 실제 역사 인물이야. 그리고 우리가 배워온 어떤 해군 장수보다 뛰어났어. 밤마다 이순신의 전투를 상상하며 스토리보드를 그렸습니다. 아마추어 수준이었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이순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게 된다면 역사책이 다시 쓰여질 거야. 열정적으로 준비한 그래픽 노블 기획안을 들고 미국 대형 출판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미팅에서부터 느껴진 냉기는 잊을 수 없습니다. 편집자는 제 설명을 중간에 끊고 말했죠. 베넷 씨, 솔직히 말해서 한국 장군이라 시장성이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역사적 보물을 그들은 단지 시장성이라는 잣대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장수 중 한 명입니다. 넬슨보다 더 혁신적이었고, 소비자들은 슈퍼맨, 배트맨 같은 가상의 히어로를 원해요. 실존 인물, 그것도 아시아 인물은 팔리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출판사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아시아 시장용으로 번역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며 핵심을 벗어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일부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방 속에는 거절당한 기획안이 무겁게 놓여 있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대형 출판사가 아니더라도 길은 있다는 것을. 크라우드 펀딩. 사람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자. 그날 밤부터 크라우드 펀딩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 일러스트레이터 섭외,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박물관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순신 프로젝트에 매달렸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일이야. 독립 출판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모든 결정, 모든 책임이 저에게 달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400년 전 12척의 배로 330척을 맞이했던 이순신의 용기가 저에게도 전해진 것처럼요. 출판사들이 모른다면 내가 직접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어. 밤늦게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 출판이 아니라 역사의 균형을 바로잡는 일이니까요. 상업적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전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순신, 당신의 이야기를 제가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던 중 깨달았습니다. 책의 진정성을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봐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에도 이순신 관련 자료를 읽으며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영웅 이순신의 땅을 밟는구나. 첫 목적지는 통영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부임해 근무했던 곳이죠. 한산도의 바람소리, 파도소리가 4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곳에서 한산 대첩이 있었지. 통제영에서 우연히 만난 해양사 전문가 민준 박사는 제 여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대적 해석을 들려주었죠. 베넷 씨, 이순신의 하객진 전술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서양에서 유사한 전술이 등장한 것은 그보다 훨씬 후의 일이죠. 민준 박사의 안내로 명량과 노량 해전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좁은 울돌목 해협에 서서 빠른 물살을 바라보니 이순신이 어떻게 이 지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좁은 해협에서 조류를 이용해 적을 무찔렀다니. 천재적인 전략가였어요. 이순신은 천재였지만 또한 엄청난 준비와 훈련을 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우연이 아닌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죠. 밤이 되자 민준 박사와 함께 바닷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400년 전 이순신도 이 같은 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나라의 운명, 병사들의 안위,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 모든 것을 안고 있었겠죠. 박사님, 서양에서는 아무도 이순신을 모릅니다. 이건 역사의 불균형이에요. 그렇다면 앤드류 씨가 그 균형을 바로잡을 첫 번째 다리가 될 수 있겠네요. 별빛 아래서 다짐했습니다.
이순신의 정신, 그의 리더십,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온전히 세계에 전하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위대한 유산이니까요. 한국에서의 이주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민준 박사는 귀중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난중일기 원본 이미지와 최신 연구 자료들이었죠. 이 자료들이 앤드류 씨의 작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순신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목표액은 1만 5천 달러. 초기에는 친구들과 가족, 직장 동료들의 지원으로 천천히 금액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한국 방문 경험과 이순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고 이게 소셜미디어에서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죠. 이 미국인 큐레이터가 왜 이렇게 이순신에 빠졌지? 한국계 미국인들이 먼저 관심을 보였고 이어서 역사와 해군 전략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45일간의 펀딩 기간이 끝날 무렵 목표액의 2배인 3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자금을 확보한 후 실력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와 편집자를 섭외했습니다. 매주 회의를 하면서 스토리보드를 다듬고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극적인 그래픽 노블을 만들어갔습니다. 6개월의 제작 기간 동안 밤낮 없이 작업했죠. 마침내 첫 500부가 인쇄되었습니다. 표지에는 불멸의 제독 이순신이라는 제목과 함께 거북선 위에 서 있는 이순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책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이제 시작이라는 부담감이 교차했죠. 이제 세상에 보여줄 차례야. 시카고 코믹스 컨벤션에 작은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슈퍼히어로 코스튬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실존 인물 이순신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호기심에 들렀지만 대부분 표지만 보고 지나갔죠. 이게 실화라고요? 믿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둘째 날 한 아시아계 대학생이 제 책을 집어들고 한참을 읽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대박이에요. 진짜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제가 SNS에 올려도 될까요? 그 학생의 열정적인 SNS 포스팅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영웅이 여기 있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책 이미지가 퍼져나갔고 컨벤션 마지막 날에는 부스 앞에 줄이 섰습니다. 500부가 모두 매진되었고 예약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이순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더 알고 싶어요. 한 해군 퇴역 장교는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3년 군 생활 중 이런 리더십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순신을 몰랐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제 다음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픽 노블이 입소문을 타고 확산되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국의 한 대형 게임사가 모바일 게임에서 이순신을 중국의 장수로 소개하는 광고를 내보낸 것입니다. 민준 박사로부터 급한 이메일이 왔죠. 앤드류, 이건 심각한 역사 왜곡입니다. 당신이 알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캡처본을 보니 분명 이순신의 이미지와 함께 위대한 중국 해군 장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이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즉시 역사적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난중일기, 조선왕조실록, 국제학술지의 논문들. 이순신이 조선의 장수임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올렸죠. 역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순신은 16세기 조선의 해군 장수로 이는 수많은 역사적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제 포스팅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한국 네티즌들이 강력하게 반응했죠. 그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받으며 더 많은 역사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역사 왜곡은 현대판 문화 약탈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전문 매체에서 이어서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순신의 진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국가적 영웅을 넘어 인류의 유산입니다. 그의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결국 게임사는 광고를 내리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설명으로는 번역 오류였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인 왜곡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이순신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죠.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이순신도 그랬듯이요. 이 논쟁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그래픽 노블의 판매량이 급증했고 번역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순신의 이야기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이순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오히려 그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네요. 그래픽 노블의 성공과 역사 왜곡 논쟁을 통해 이순신은 서서히 서구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몇몇 해군 사관학교에서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넷 씨, 우리 교육과정에 이순신의 전략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해군 전략 수업에서 이순신의 명량해전이 사례 연구로 다뤄지기 시작했죠. 이어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도 이순신이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16세기 동아시아의 위대한 해군 장수 이순신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한 교실에서 이 말을 직접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교사의 초청으로 방문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순신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교육을 넘어 대중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독립영화 감독이 저에게 연락해왔죠. 이순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문을 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돕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의 이야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VR 체험 프로그램도 기획되었죠. 명량 12척의 배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직접 이순신이 되어 명량해전을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로 해전을 체험하니 이순신의 결단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몸으로 느껴집니다.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에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충실할 것. 이순신은 이미 영웅입니다.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유네스코에서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세계 기록 유산으로 재조명하는 특별 세미나에 초청받았을 때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 앞에서 이순신의 리더십과 인간적 면모를 발표했죠. 이순신은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킨 인물입니다. 세미나 후 한 프랑스 역사학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서양 중심의 해군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넬슨과 나란히 역사책에 등장해야 마땅하죠. 이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불씨가 이렇게 큰 불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순신을 다룬 다큐 시리즈 제작을 제안한 것입니다. 베넷 씨의 감수 아래 이순신의 실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프로젝트가 발표되자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순신은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순신의 리더십은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해시태그 이순신 정신 해시태그 12척 입에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해시태그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사 속 인물이 현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니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있을까요? 이순신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원칙을 지킨 리더였습니다. 학교 강연에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순신의 싸움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전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귀감이 되죠. 민준 박사와 함께 교육용 앱도 개발했습니다. 이순신의 발자취라는 이 앱은 아이들이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게임 요소를 가미했죠. 첫 달에만 5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순신을 통해 리더십과 용기를 배우고 있어요. 이보다 더 값진 유산이 있을까요?
때로는 과학적 접근도 시도했습니다. 한 해양공학 연구팀과 함께 거북선의 실제 성능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거북선은 당시 기술로 제작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매우 혁신적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이순신은 해군 전략가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공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박물관 큐레이터가 아니라 이순신 전문가로 불리게 되었죠. 이순신과의 여정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래픽 노블은 25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현충사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곳은 이순신을 모시는 사당이자 그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순신의 영정 앞에 서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랜 스승,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장군님, 당신의 이야기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묵념하는 동안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연히 본 드라마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순신은 400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의 정신은 시공간을 초월해 저에게,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충사를 나오며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당신의 정신을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간단한 약속이지만 제 인생의 사명이 되었죠. 귀국 후 가장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역사적 리더십과 현대적 적용이라는 특별 세션에서 연설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 앞에서 이순신의 이야기를 전할 기회였죠. 이순신은 승리를 넘어 평화를 지킨 인물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객석을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 아프리카 외교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이순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입니다. 국적과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리더십이란 이런 것이군요. 이날의 연설은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순신은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순신의 리더십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위기관리 사례로 그의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이순신은 더 이상 잊혀진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순신이 평생 지켜온 신념이죠. 지난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이순신의 12가지 리더십 교훈이라는 책이죠. 다음 세대에게 이순신의 정신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미래 세대에게도 소중한 유산이니까요. 며칠 후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동아시아관에서는 특별전 불멸의 이순신 바다를 넘은 리더십이 개막합니다. 5년 전 제가 평범한 큐레이터로 일하던 그곳에서 이제는 이순신 특별전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전시회 마지막 섹션에 서서 별빛이 빛나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순신의 대형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옮겼을 뿐이다. 이순신은 이미 별이었다. 이제 그 별빛은 더 이상 한국의 하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웅 이순신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